김장날 밤 시아버님이 속삭였습니다. 많이 외로웠지. 10년 외로웠던 65세와 32세 며느리의 금지된 관계. 그날 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삐리링뿅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제 스스로도 믿기 힘들고 용납할 수 없지만 현실이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32,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내, 그리고 엄마인 제가 어떻게 65, 시아버님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는지 고백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20살, 첫사랑과 예상치 못한 임신. 대학 새내기 그와의 만남. 2012년 봄 20살이던 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신입생이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장에서 처음 선배들을 만났던 그날 한 남자 선배가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 새내기. 이름이 뭐야? 이지은이요. 아 지은이. 나는 2학년 한민준이야. 반가워. 한민준 선배. 키 178cm 정도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잘생겼다기보다는 호감형 얼굴이랄까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접히는 게 참 순해 보였어요. 새내기 환영회 재미있게 즐기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 선배는 자주 제게 말을 걸었어요. 지은아, 오늘 수업 어땠어? 새내기 생활 적응 잘 되고 있어? 점심 먹었어?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5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민준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나랑 사귈래? 뭐 없음 이상한 오빠가 오버하는 거라 생각하고 패스해도 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실 저도 선배한테 호감이 있었거든요. 네, 좋아요 선배. CC 커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 그렇게 우리는 CC 커플이 됐습니다. 딱 1살 차이 연인. 우린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어요. 민준 오빠는 정말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수업 끝나면 항상 과방에서 저를 기다렸고 손 꼭 잡고 학교 뒷산을 산책했어요. 지은아, 나 너 정말 좋아해. 나도 오빠 정말 좋아해. 20살 세상이 다 우리 거라고 믿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됐어요. 9월 어느 날 민준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 응, 정말?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입대하기 전에 과 MT 한 번 더 가자고 했거든. 10월 중순쯤. 응, 좋아. 알겠어. 과 MT에서 벌어진 일. 10월 중순 강원도 어느 펜션으로 과 MT를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자리가 무르익었어요. 저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선배들이 자꾸 권했습니다. 지은아, 민준 보내는 거 아쉽지? 한 잔해. 언니, 저 술 약한데. 괜찮아, 소주 한 잔만. 더는 안 권할게. 민준이랑 짠. 몇 잔 마셨을까요?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오빠도 취한 것 같았어요. 지은아, 우리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올까? 응, 나도 좀 답답했어. 펜션 밖으로 나왔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은아, 나 한 달 뒤면 군대야. 응, 2년 동안 못 볼 거야. 알아. 민준 오빠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을 것 같아. 엄청. 나도 오빠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때였어요. 민준 오빠가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간절하게. 지은아, 나 오늘 너랑 하고 싶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취해 있었고 감정에 휩싸여 2년 동안 못 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응. 우리는 펜션의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 처음이었어요. 서로에게 첫 경험.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 나 피임 안 했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임신 그리고 선택. 10월 말 민준 오빠는 논산훈련소로 입대했습니다. 지은아, 기다려줘. 꼭. 금방 갈게. 응, 오빠. 알겠어. 잘 다녀와. 훈련소 정문 앞에서 우린 포옹하고 눈물 흘리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생리 예정일이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설마. 불안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묻히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습니다. 아, 어떡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20살. 대학교 1학년. 미혼. 남자친구는 군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임신 6주 정도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저의 처지를 모르는 의사 선생님의 축하 인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엄마한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나 임신했어.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이런 미친. 미안해, 엄마. 너 미쳤니? 지금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됐잖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새끼야? 과 남자친구. 선배인데. 응. 근데 오빠 지금 훈련소에 있어. 당장 지워. 병원 예약할게. 엄마. 이런 걸 왜 이제야 말해. 빨리 대처해야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셨을 때 엄마가 말씀드렸나 봐요. 아빠도 화가 나셨는지 저를 보시더니 한숨만 푹푹 쉬셨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성인인 내 인생이긴 하지만 지금 애를 낳으면 내 인생 망친다. 그건 알지?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자. 응, 엄마랑 같이 가. 알겠지? 부모님은 제 의견은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지우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제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나와 민준 오빠의 아이인데. 훈련소로 보낸 편지. 다음날 훈련소에서 민준 오빠한테 편지가 왔어요. 훈련이 힘들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지은이 보고 싶다는 말.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한테 말해야 해. 오빠가 아빠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우리 MT 갔을 때 그때 생긴 것 같아. 부모님은 단호하게 지우라고만 하셔. 근데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병원 가기 싫어. 오빠 생각은 어때? 나 어떡하지? 편지를 붙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오빠한테 편지가 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우리 아기 낳자. 나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받으면 휴가 나갈 수 있어. 그때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우리 결혼하자. 제대하고 바로 결혼식 올리자. 내가 책임질게. 지은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민준 오빠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책임지겠대. 결혼하겠대. 결혼? 너희 둘 다 대학생인데 무슨 결혼을 해? 정신 차려, 지은아. 근데 엄마, 나 아이 지우고 싶지 않아. 낳고 싶어요. 네가 뭘 알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정말 인생 망치고 싶니? 매일 싸웠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시부모님의 방문.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오빠 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민준 오빠가 훈련소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나 봐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60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부부가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준 엄마 아빠입니다. 이지은 학생 부모님 되십니까? 엄마가 나오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네 분이 마주 앉으셨습니다. 민준 오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머님도 함께. 우리 엄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딸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겨우 대학 1학년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민준 오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기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은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출산할 때까지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민준이는 군대 제대하면 바로 복학해서 졸업시킬 거고 지은이도 출산 후에 복학해서 졸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졸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게 말처럼 쉽겠어요? 애 키우면서 학교 다닌다는 게 둘 다 인생 꼬이는 거 아닙니까? 아기는 저희 부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돌보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민준 오빠 부모님은 정말 간절하셨어요. 1시간 넘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이 조건부로 허락하셨어요. 우리 딸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출산하고 복학해서 졸업까지 제대로 시켜주세요. 그리고 결혼은 민준군 제대 후에 정식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부 시댁살이와 출산 그리고 새로운 가족. 시댁으로의 입성. 그렇게 20살 임신 2달 차에 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2012년 11월 말 쌀쌀한 가을날이었어요. 민준 오빠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방 3개에 거실 하나. 지은아, 이 방 쓰렴. 민준이 방이야. 시어머님께서 안방 옆 작은 방을 보여주셨어요. 책상과 침대, 옷장이 있는 평범한 남자 대학생 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뭘? 이제 우리 며느리인데. 난 널 이제부터 딸이라 생각할 거다. 편하게 지내렴. 그리고 어머님 말고 엄마라고 편하게 해주면 좋겠어. 네, 그럴게요. 엄마. 시어머님 박선희. 당시 54이셨던 시어머님은 전형적인 전업주부셨어요. 키가 작고 통통한 체구에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배고프지? 밥 차려놓을게. 얼른 씻고 와. 네. 시아버님 한태준. 어머님과 동갑내기셨던 54세 아버님은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키가 175cm 정도의 단단하면서도 마른 체격. 말수가 적으시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지은아, 이제부터 우린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지내렴. 뱃속에 아기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몸 챙기고.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건데. 아무튼 편하게 지내. 알겠지? 네가 불편하면 아가도 그런 거니까. 그리고 나도 아버님 말고 아빠라고 해주면 좋겠다.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신경 써주시고 다정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외로운 임신 기간. 첫날 저녁 시어머님께서 푸짐하게 차려주신 밥상을 받았어요.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 임산부는 많이 잘 먹어야 해. 많이 먹어, 지은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입덧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20살에. 오빠를 좋아하지만 오빠 부모님은 잘해주셔도 어려운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땐 남의 집 같았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임산부. 그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군대. 친정 부모님은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너무 정말 외로웠습니다. 정말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아기가 있어도 저도 어려서 아기와 함께라는 생각보단 외롭고 어렵고 두렵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밤에 자려고 민준 오빠 방에 누워있으면 눈물이 났어요. 나 왜 여기 있지? 나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자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만. 외로움, 그리움, 두려움. 오빠 보고 싶어. 하지만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따뜻한 보살핌. 다음 날부터 시댁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 어머님께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지은아, 일어났니? 아침 차렸어. 같이 밥 먹자. 네, 어머니. 거실로 나가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잘 잤니? 네, 아버님. 천천히 든든하게 아침 많이 먹어. 나는 출근한다. 네, 잘 다녀오세요. 그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추웠어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친정 부모님은 한 번도 안부 전화를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전화드려도 받지 않으셨죠. 민준 오빠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지은아, 잘 지내지? 난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아기는 건강해? 많이 보고 싶다. 사랑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부모님이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특히 시아버님. 시아버님은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지만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지은아, 산책 가자. 임산부도 운동해야 좋아. 주말이면 시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함께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시켜 주셨어요. 천천히 걸어.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님. 뱃속 아기한테 말 걸어줘. 엄마 목소리 들려주는 게 좋다 하더라. 네, 아버님. 시아버님은 퇴근하시면서 항상 뭔가를 사오셨습니다. 지은아, 이거 먹어봐. 임산부한테 좋다던데. 과일, 견과류, 우유, 영양제. 감사합니다, 아버님. 잘 먹겠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우리 지은이가 먹는 게 다 우리 손주가 먹는 건데. 지은아, 고맙다. 시아버님의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제 친정 부모님도 안 해주시는 말을 시아버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출산의 순간. 2013년 6월 임신 9개월 차. 예정일이 6월 중순이었어요. 6월 10일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규칙적으로 아팠어요. 10분 간격으로. 어머님, 어머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급히 나오셨어요. 진통 시작됐니? 네, 아파요. 영철 씨, 빨리 일어나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시아버님께서 급히 옷을 입으시고 차 키를 들으셨습니다. 지은아, 가자. 천천히 걸어봐. 새벽 4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10분이요. 보호자분은? 저희가 시부모입니다. 남편분은요? 군대에 있어서. 간호사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으악. 힘내세요. 조금만 더. 아파요. 호흡. 후후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6시간? 7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거의 다 왔어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으악. 마지막 힘을 다해 힘을 줬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드려요. 딸입니다. 3.2kg.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작고 빨갛고 울고 있는 아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분만실 밖에서는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따님 무사히 출산하셨어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님께서 울먹이셨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지은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시아버님도 아기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쁘네. 우리 손녀 예쁘다. 대단해, 지은아. 정말 고생했다. 시아버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 딸 낳았어. 정말. 지은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해, 내가 옆에서 함께 해주지 못해서. 괜찮아. 아버님, 어머님이 옆에 계셔주셨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해, 지은아. 나도 사랑해, 오빠. 아기 이름은 한서연으로 지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편지로 보내온 이름이었어요. 서쪽 햇살연. 따뜻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길 바라며. 3부 졸업, 취업 그리고 반복되는 이별. 복학과 졸업. 2013년 9월 저는 대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서연이는 시부모님께서 봐주시기로 했어요. 지은아, 학교 잘 다녀와. 서연이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뭘 당연한 거지. 약속했잖니? 이제부터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대학교에 복학한 첫날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1년 전에는 새내기였는데 이제는 출산까지 한 2학년. 지은아,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야. 친구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야. 딸을 위해서라도 졸업할 거야. 2013년 겨울 민준 오빠가 제대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오빠. 지은아, 서연아. 오빠가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응, 오빠.
민준 오빠도 복학했고 우리는 둘 다 학교에 다니며 서연이를 키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2016년 2월 저와 민준 오빠 둘 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시부모님께서 오셨어요. 서연이도 함께. 엄마, 아빠. 5살이 된 서연이가 우리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 졸업했다. 민준 오빠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지은아, 민준아. 정말 수고 많았어.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다 정말 대단해. 애 키우면서 졸업까지 하다니. 아버님, 어머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건데. 이제부턴 잘 준비해서 취업도 해야지. 네. 졸업 사진을 찍었어요. 시부모님, 민준 오빠, 서연이 그리고 저.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취업해서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 취업과 민준 오빠의 해외 출장.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제약회사 영업직에 지원했고 다행히 4월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빠, 나 붙었어. 진짜. 축하해, 지은아. 오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나도 빨리 취직해야지. 우리 지은이 혼자 고생시킬 수 없지. 응, 오빠도 곧 될 거야. 하지만 민준 오빠는 쉽게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5월, 6월, 7월.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오빠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는 5월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직. 월급은 250만 원 정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받는 월급이었어요. 점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민준 오빠가 계속 낙방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만 백수야. 지은이는 벌써 일하는데. 오빠, 괜찮아. 곧 될 거야. 언제? 나 이미 30군데 넘게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 오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12월 드디어 민준 오빠한테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지은아, 나 붙었어. 진짜 붙었어. 진짜. 오빠 축하해.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 연봉은 4천만 원. 와, 대박. 오빠 잘됐다.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오빠도 취직했구나. 이제 우리 가족 잘 살 수 있겠구나. 시작된 외로움. 하지만 2017년 1월 민준 오빠가 출근한 지 한 달 만에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해외 출장이 정말 많다는 걸. 지은아, 나 다음 주부터 중동 출장 가. 어디? 얼마나? 사우디아라비아. 석 달. 석 달. 응. 플랜트 건설 현장 관리 업무야. 현지에 가서 상주해야 해. 석 달씩이나.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업무가 그래. 2월 말 민준 오빠는 사우디로 떠났습니다. 서연아, 아빠 잘 다녀올게. 착하게 있어. 응, 아빠. 지은아, 고생 좀 되겠다. 미안해. 괜찮아. 오빠 몸 조심히 잘 다녀와. 오빠를 공항에서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석 달. 석 달이나. 그날 밤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니, 서연이와 둘이. 회사 갔다가 퇴근하면 서연이 데리러 어린이집 가고 장 보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응, 조금 있으면 와. 아빠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서연아. 민준 오빠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았어요. 오빠, 거기 어때? 힘들어. 더워 죽겠어. 사우디 지금 날씨 미쳤어. 응, 건강 잘 챙겨. 오빠. 응. 지은아, 미안해. 혼자 고생 많지? 괜찮아. 나는 서연이랑 잘 지내고 있어. 우리 걱정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외로웠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2월, 3월, 4월. 석 달이 지나고 민준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지은아, 서연아. 오빠. 오빠가 우리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그렇게 한 달 정도 같이 지냈습니다. 행복했어요. 다시 가족이 함께하는 게. 하지만 5월 민준 오빠한테 또 출장 통보가 왔습니다.
지은아, 나 또 출장 가야 해. 어디? 이번엔 인도네시아. 5개월. 5개월. 응, 미안해. 이번엔 더 길었어요. 5월부터 9월까지. 5달. 오빠 회사 너무해. 출장 너무 자주 보내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이게 내일인데. 그래도. 나도 슬프지만. 지은아,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잖아. 여기도 어렵게 합격한 건데. 경력 쌓일수록 해외 수당도 나오고 연봉도 계속 오를 거고. 우리 서연이 위해서라도 견디고 열심히 살아보자. 응. 알겠지? 응, 알았어.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5달 동안 혼자 서연이를 키우고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텅 빈 침대. 민준 오빠 목소리도 제대로 못 들은 밤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어. 서연아, 아빠 지금 일하고 있을 거야. 나중에 하자. 흑. 응. 울먹이며 훌쩍거렸어요. 서연이도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9월 말 민준 오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아빠 왔다. 아빠? 서연이가 울면서 오빠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아빠. 아빠도 보고 싶었어. 예쁜 내 딸 한서연.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또 출장 통보. 지은아, 미안해. 또 가야 해. 이번엔 어디? 아랍에미리트. 6개월. 6개월. 응.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또다시 6달.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에, 오빠 없이 지내는 것에.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웠어요. 나 결혼한 거 맞나? 오빠랑 같이 사는 시간보다 혼자 사는 시간이 더 많은데. 사부 시아버님의 위로, 그리고 금지된 감정. 시아버님만이 알아준 외로움.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아버님.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도 출장 갔다며? 언제 와? 다음 달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서연이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더라. 네, 그럴게요. 주말 서연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서연이가 시부모님한테 뛰어갔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시어머님께서 서연이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지은아, 많이 힘들지? 시아버님께서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을 리가 있니? 혼자서 애 키우고 회사 다니고. 기특하고 고맙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그 녀석 너무 자주 출장 가는 거 아닌가 싶네. 얘기 좀 해봐야겠어. 아니에요, 아버님. 오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되지. 지은이 너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왠지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연이는 시어머님과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님과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님. 너 민준이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얘기해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아버지가 봐도 너무한 것 같아. 1년에 3분의 2 이상을 집을 비우잖아. 오빠도 힘들다 해요. 너 힘든 거, 네가 참는 거. 아버지는 다 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 그래, 지은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안다, 내 마음. 시아버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손길이 마치 오랫동안 외로웠던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저를 세심히 챙겨주고 걱정해 주셨어요. 어떨 땐 민준 오빠보다 더 저를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2018년 계속되는 출장과 깊어지는 외로움. 2018년 5월 민준 오빠가 또다시 출장을 갔어요. 이번엔 베트남 4달. 또 가는구나. 응, 미안해, 지은아. 조심히 잘 다녀와. 지은아, 사랑해. 응, 오빠. 나도. 공항에서 오빠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혼자만의 시간. 텅 빈 침대. 외로운 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18년 11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신약 영업 캠페인이었는데 제가 팀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은 씨, 이번 프로젝트 맡아줄래요? 네, 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병원 방문, 의사 상담, 보고서 작성.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시부모님께서 봐주셨어요. 지은아, 서연이 걱정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특히 시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은아, 서연이 내가 어린이집 데려다 줄게. 아버님 괜찮으세요? 일하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시간 조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보렴. 시아버님은 퇴직 후 경비 파견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근무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우셨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지은이 너 혼자 고생하는데 우리라도 도와줘야지. 시아버님의 다정한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시댁에 서연이를 데리러 갔어요. 밤 9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서연이는 밥 먹고 숙제하고 자고 있어. 감사합니다. 시아버님께서 거실에 계셨어요. 지은아, 밥 먹었니? 아니요, 아직. 그럼 먹고 가. 어머니가 반찬 많이 해놨어.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니야, 먹고 가. 너 집 가면 피곤하다고 안 먹을 것 같아. 그치? 시아버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누가 차려준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민준 오빠는 집에 없고 매일 혼자 대충 먹고. 지은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시아버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어. 아버지가 봐도 너 너무 힘들어 보여. 민준이 그 녀석 너무 자주 출장 가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 아니에요, 아버님. 오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되지. 가장이 돈만 번다고 가장 역할 다 하는 게 아니지.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장하다, 우리 며느리. 지은아, 너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왜 이러는지. 아니야, 울어. 울어도 돼. 시아버님께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따뜻한 손길.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로.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연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준 오빠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은아, 잘 지내? 나 여기 정말 바빠. 연락 자주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두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려는 걸까? 오빠 계획은 뭘까?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지?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의 외로움. 12월 겨울이 왔어요. 민준 오빠는 여전히 카타르에 있었고 저는 혼자 서울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회사는 일찍 퇴근했어요. 지은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부장님도요. 서연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엄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지? 응, 그래. 아빠는 언제 와? 조금 있으면 오셔. 거짓말이었어요. 민준 오빠는 내년 3월까지 못 온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래, 우리 그럼 치킨 시켜 먹자. 집에 도착해서 치킨을 시켰어요. 서연이와 둘이서 치킨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가족이 맞나? 민준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은아. 서연아, 사랑해. 미안해, 함께 못해줘서. 답장을 보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도 사랑해.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서연이를 재우고 저도 침대에 누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혼자 보내는 33살 유부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씩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왜 이렇게 외로워야 해? 핸드폰을 봤어요.
시아버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외롭지?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자. 어머니가 너희 보고 싶다는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아버님만이 제 외로움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아버님. 네, 내일 갈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오부 2021년 11월 그날 밤. 김장날. 2021년 11월. 가을이 지나 초겨울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데 어머니가 너희들 많이 보고 싶어해. 네, 어머님. 갈게요. 11월 셋째 주 토요일 서연이와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마당에는 배추, 무, 양념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은아, 왔구나. 어서 와. 시어머님께서 반겨주셨습니다. 시아버님도 계셨어요. 지은아, 서연아, 왔어? 네, 아버님. 오늘 김장 맛있게 하자. 지은이도 김치 많이 가져가.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전부터 김장을 시작했어요. 배추 씻고 양념 버무리고 김치 담그고. 점심 먹고 다시 계속. 시아버님께서 무거운 것들을 나르셨고 시어머님과 저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도 도와줄까? 그래, 서연아. 할아버지 도와줘. 오후 6시쯤 김장이 끝났습니다. 에휴, 힘들다. 이제 밥 먹자. 시어머님께서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김치찌개, 보쌈, 겉절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밤 8시였어요. 지은아, 오늘 늦었는데 자고 갈래?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 가야 해요. 내일 서연이 학원 있어서. 그래, 그럼 아버지가 태워다 줄게.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야, 아버지가 태워다 줄게. 김치도 많은데 어떻게 들고 가니? 시아버님께서 차 키를 들으셨습니다. 자, 가자. 서연아, 할아버지 차 타자. 응, 할아버지. 차 고장.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님의 차를 탔어요. 뒷좌석에는 김치 담긴 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다 가져가. 올겨울 김치 걱정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시아버님께서 차를 출발하셨어요. 운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요즘은 어때? 늘 그렇죠. 그냥 그렇게 지내요. 민준이는 인도네시아에 있지? 내년 4월에 온대요. 그래. 그렇구나. 시아버님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이 너한테 너무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정말 미안해.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 반쯤이었어요. 다 왔다. 서연아, 일어나. 뒷좌석에서 서연이가 졸고 있었어요. 서연이 잠들었네. 내가 안고 올라갈게. 시아버님께서 서연이를 안으셨습니다. 저는 김치통들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응. 시아버님께서 서연이를 소파에 눕히셨어요. 지은아,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 네, 앉으세요.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물을 마시고 현관으로 가셨어요. 그럼 나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아버님. 시아버님께서 차 시동을 거셨는데 이상한데? 끙끙 소리만 나고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다시 시도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완전히 나갔나 보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아버님 어떡하죠? 출장 정비 불러야 하나요? 이 시간에는 힘들 거야. 내일 아침에 정비업체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네.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어쩌지?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해줘야겠다. 그럼 주무시고 가세요, 아버님. 밤도 너무 늦었는데요. 그래야겠구나. 미안하다, 지은아.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시아버님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 방이 따로 없어서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소파면 충분해. 제 집은 투룸 빌라였어요. 안방 하나, 서연이 방 하나. 서연이 방은 서연이 살림으로도 비좁았어요. 거실 소파밖에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이불 가져다 드릴게요. 안방에서 이불과 베개를 가져왔어요.
고맙다, 지은아. 아니에요. 아버님 소파에서 주무시게 해서 죄송해요. 불편하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 몇 시간 누웠다 일어나면 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김장한다고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렴. 시아버님께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버님. 응, 알았어. 어서 들어가. 너도 푹 쉬어.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잠 못 이루는 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시아버님께서 계시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아버님 주무실 수 있으려나? 소파가 불편하실 텐데. 뒤척였습니다. 텅 빈 침대. 민준 오빠가 떠난 지 한 달. 이제 혼자 자는 것도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외로웠어요. 나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결혼했는데 남편은 항상 해외에 있고 나는 늘 혼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어요. 11시 30분.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뒤척이는 소리. 시아버님께서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역시 소파는 불편하시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 마시러 나가야 하나? 근데 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참았지만 목이 너무 말랐어요. 조용히 나갔다 오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옷 바람이었어요. 얇은 티셔츠에 긴 바지.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님의 윤곽이 보였어요. 소파에 누워 계셨지만 잠드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려는 순간. 지은아.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시아버님께서 소파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 깨우려던 건 아니고 물 좀 마시려고. 괜찮아, 나도 잠 안 와서. 어둠 속에서 시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 불 켤까요? 응, 그래. 부엌 전등을 켰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 시아버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흰색 티셔츠에 검은색 면바지. 65이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단단한 체격. 아버님도 물 드릴까? 응, 고맙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2개의 컵에 따랐습니다. 시아버님께 드리고 저도 한 모금 마셨어요. 아버님 소파 불편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지은아. 네. 시아버님께서 저를 보셨어요. 너. 평소에도 잠 못 자니? 네. 잠이 잘 안 와요. 나도. 시아버님께서 부엌 식탁에 앉으셨어요. 너도 앉아. 네.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조용한 집안. 시아버님과 저 단둘이. 지은아. 네, 아버님. 나. 요즘 내 생각을 하게 된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상하게 내 생각을 하게 되네. 잠도 잘 안 오고. 저도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 생각 자주 해요. 지은아. 시아버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 너무 외로웠어. 아버님. 실은 저도요. 지은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지은아. 네. 시아버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제 옆으로 오셨어요. 지은아. 이리 와봐. 시아버님께서 제 손을 잡고 거실 소파로 이끄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님 옆에. 너무 가까운 거리. 지은아. 시아버님께서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네. 외로웠지? 네. 토닥토닥. 등을 쓰다듬는 큰 손길. 그 손길이 점점 천천히 부드럽게 제 허리로 옆구리로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 어머니도 계시고 민준이도. 그래, 알지만. 지은아. 시아버님께서 저를 더 꽉 안으셨어요.
하지만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버님. 나도 모르게 시아버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남자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비누향과 섞인 남자 특유의 그 냄새. 민준 오빠보다 더 진하고 더 남성적인 냄새. 지은아. 시아버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아버지가 딸을 다독이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어루만지는 손길이었어요. 아버님. 저 무서워요. 뭐가?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겠지. 시아버님께서 제 턱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아, 괜찮겠니? 그 질문에 저는 새벽 1시 조용한 집, 소파 위에 앉아있는 우리, 시아버님과 저,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위태로운 순간. 아버님, 저, 대답하려는 순간 서연이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자다가 뒤척이는 소리.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서연이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나 지금 뭐 하려 했던 거야? 시아버님이랑. 나 미쳤어. 미쳤어.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버님. 저 들어가 볼게요. 서연이가 깰까봐. 응. 그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 들어갈게요. 편히 주무세요. 응. 그래. 너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나 방금 뭐 하려던 거야? 시아버님이랑. 나 거의.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아쉬웠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거지?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자자. 자야지.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더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시아버님께서 계시다는 게 계속 의식됐어요. 방금 전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아버님의 따뜻한 품. 제 등을 쓰다듬던 손길. 아버님도 10년 넘게 외로우셨다고. 나처럼 외로우셨던 거구나.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도 조용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 새벽 2시 30분.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목이 마른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안 돼. 나가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아버님도 외로우시잖아. 나처럼. 10년 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님도 저처럼 외로우셨다는 게. 어머님께 10년 넘게 거부당하며 살아오셨다는 게. 나도 오빠한테 몇 년이나 외로웠는데 아버님은 10년이 넘으셨다니. 어쩌면 저보다 시아버님이 더 외로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물만 마시고 올 거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냉장고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봤어요. 시아버님께서 소파에서 일어나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님.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께서 한 걸음 제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 또 잠 못 자니? 네. 나도. 그렇구나. 또 한 걸음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 지은아. 네. 나. 계속 생각이 난다. 무엇을요? 아까. 우리가. 거의. 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시아버님께서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나. 너를 원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나도 알아.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지은아. 너를 여자로 보고 있어. 아버님. 우리는. 알아. 우린 시아버님과 며느리잖아요.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시아버님께서 주먹을 꽉 쥐셨어요. 하지만 지은아, 나 정말. 아버님, 10년이야, 지은아. 10년 넘게 나를 남자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 시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외로웠어.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아버님. 지은아, 저도 몇 년째 오빠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이젠 저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애 엄마로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서 그런지 시아버님께서 제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바로 앞.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 지은아, 우리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지만 나. 시아버님의 손이 떨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나. 너를 안고 싶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이성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버님. 저도. 저도 아버님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이해하셨어요. 지은아. 시아버님께서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님. 아버님. 지은아.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제 얼굴을 들어올리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네. 정말. 괜찮겠니? 이렇게 되면 우린 돌이킬 수 없어.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어요.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시아버님이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나 너무 외로워. 더 이상 못 참겠어. 순간의 욕망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에필로그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그날 밤 이후 시아버님과 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35살이 되었고 시아버님은 66이 되셨습니다. 서연이는 14살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민준 오빠는 여전히 해외 출장 중입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5개월 예정. 저와 시아버님의 관계는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민준 오빠도 모릅니다. 서연이도 모르고요. 오직 저와 시아버님만 아는 비밀. 죄책감은 여전하지만 사랑도 여전합니다. 시어머님께 죄송하고 민준 오빠한테 미안하고 서연이한테도 죄책감이 들지만 시아버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관계를 끝내야겠죠? 아니면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시아버님을 사랑하고 있고 시아버님도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사랑 사이. 저는 지금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저를 비난할 수 있으신가요? 1년에 석 달도 같이 못 사는 남편. 10년 넘게 아내에게 거부당한 시아버님.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외로우신가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외로운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막장 드라마로만 들리셨나요? 아니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느껴지시나요? 저의 선택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인지 여러분의 냉정한 의견 또는 충고나 비판도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뼈있는 조언 댓글 남겨주셔서 희망 실어주세요. 그리고 사랑과 외로움 사이에서 도덕과 본능 사이에서 우리는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